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며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5년 만에 최고로 좋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제조업계에서 인식하는 경기 상황인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4월에 83으로 집계돼 3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5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수출기업은 전월보다 4포인트 오른 86, 내수기업도 3포인트 상승한 81포인트로 집계됐고, 업종별로는 공기청정기 업체 등이 포함된 전기장비가 10포인트, 반도체 등 기계장비 업종이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1년 전보다 3.8% 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분기 수출입 화물은 3억 1천만 톤, 연안 화물은 7천만 톤을 차지해 전국 항만 물동량이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항에서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 다른 배에 옮겨 싣는 이른바 환정 물량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호조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달 생산이 늘고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반면 경기에 민감한 옷과 신발, 가방 등의 판매가 줄며 여전히 소비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월 감소했던 산업 생산은 지난달 반등에 성공해 전달보다 1.2% 늘었습니다. 삼양라면 등 삼양식품 주요 제품 가격이 5.4% 오릅니다. 삼양식품은 주요 제품 가격을 50원, 평균 5.4%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가격 인상은 지난 2012년 8월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인건비와 물류비 등 원가 상승 압박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농심도 지난해 12월 신라면과 너구리 등 12개 제품 소비자 가격을 평균 5.5% 올린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장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정리하는 장이기도 하고요. 또 다음 달에 5월이 시작이 되죠. 다음 주면. 그리고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게 끝나면 좋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좀 꺾이는 상황입니다. 사드발 이슈가 다시금 불거진 상황인데 이 불거진 곳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입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분담금 10억 달러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또 FTA 종료 언급까지 있었던 터라 시장 분위기는 좀 냉랭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긴 한데 지수가 좀 버텨주고 있는 건 좀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독주가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데 2% 넘게 현재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수가 낙폭이 적은 건 삼성전자가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고 면면을 본다면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황금 연휴 그리고 5월을 앞두고 있는 4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시황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2204.97포인트입니다. 2200선은 오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포인트로 보면 4.49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장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15포인트부터 정오경이 돼서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FTA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트럼프의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 얘기가 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분담금, 우리 돈으로 하면 1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FTA, 무효화시킨 뒤에 재협상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시장은 좀 급속히 냉각이 좀 된 상황이고요. 다행인 건 2200선은 지수로는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보도록 하죠. 개인만이 삽니다. 빠지다 보니까 또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3,191억 원 정도 지금 사고 있고요. 기관이 3,042억 원 팔고요. 외국인도 650억 원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고 기관은 연기금만이 438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독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8% 상승하고요.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만이 오늘 조금 그나마 버텨주는데 100원 정도 오르면서 강보합권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6만원 상승하면서 3.49% 상승하는데 현대차, 한국전력, 특히나 FTA 얘기가 나오면 현대차는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2%의 낙폭이 있고요. 한국전력도 1% 정도 떨어집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소폭 상승하고요. 포스코, 삼성물산, 신한지주, 삼성생명, 보합권이나 낙폭이 좀 있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도 하락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주들이 직격탄이고요. KB금융 오늘 2% 정도의 하락이 되고요. LG화학 28만원대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SK텔레콤도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만이 오늘 지금 1,000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627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지금 630선 무너진 상황이고요. 0.58% 하락.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낙폭이 더 큽니다. 아무래도 이런 된소리 맞기는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코스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보다 확 꺾이는 모습들 보이실 겁니다. 정오 기점으로 해가지고 코스닥 역시 꺾여 내려옵니다. 632포인트부터 627포인트까지 빠져 내려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입니다. 수급 마찬가지네요. 개인만 삽니다. 352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95억 원, 외국인은 143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만이 역시나 지수 방어에 좀 힘을 보태는데 67억 원 좀 미미한 상황이긴 합니다. 수급 주체까지 봤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보합이고요. 카카오, CJ, E&M, 로엔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메디톡스만이 오늘 1.46% 상승하는 국면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컴투스 하락합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슈젤, 바이로메드 상승하는데 슈젤 이 보톡스 관련주들이 오늘 잘 가네요. 예, 메디톡스도 그렇고 슈젤도 그렇고 슈젤 같은 경우에 정말 원래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퍼센테이지 따지면 월중으로 따지면 25% 이상 상승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3%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SFA 8만원 터치한 뒤에 다시금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 GS홈쇼핑도 20만원 초반까지 밀립니다. 파라다이스도 14,000원 초반까지 밀렸고요. CJ홈쇼핑, 서울반도체 모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6원 40전까지 올라갑니다. 0.56%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지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 최영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코스피가 이 2200선 위로 올라갔는데 오늘 최고치 달성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고점은 고점이긴 한데 증시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국내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다가 뭐 결국에 뭐 고점에 대한 뭐 부담, 그러니까 그간 어떤 상승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가 또 일부 외국인과 기관의 좀 뭐 차익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코스피의 어떤 상승의 배경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회복세는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뭐 시장이 좀 흔들렸던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유로존의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또 이제 유가의 어떤 하락 변동성 확대, 또 그 트럼프의 어떤 정책 기대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뭐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좀 일정 부분 뭐 기간 조정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변한 거는 크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로존 쪽의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이 다시 강한 매수세를 좀 유지하게 됐고요. 또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 이전부터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강화해 왔었습니다만 지금 이익의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 부합되거나 오히려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떤 실적 결과치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된 측면, 여기에 뭐 국내 수출 경기를 포함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성장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좀 어떤 투자 심리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미국 쪽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세제 개편안이 지금 뚜껑이 열렸는데 속빈강정이다, 뭐 실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해석이 분분한데 어떤 식으로 좀 시장에서 해석하는 게 올바를까요? 지금 29일이면 트럼프 정부가 취임 100일 이제 기념일이 될 텐데요. 네. 그 안에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케어가 철회됨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 어떤 드라이브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세제 개편안을 좀 빠르게 앞당기면서 이제 국중 장악력을 좀 회복하려는 의도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제 시장에 좀 실망감 이런 것들을 좀 초래하게 된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기존에 이제 후보 시절에서 계속 얘기했던데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어떤 놀랄만한 어떤 그 방안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 이제 뭐 법인세 율 인하라든가 뭐 중소득층 뭐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되면 다른 쪽에서의 어떤 세수 확보 방안이 좀 구체성 있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뭐 국정조정세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 사이에 어떤 국정조정세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마찰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세수 중립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 이 세제 개편안이 이 원안대로 왜 통과가 될 수 있겠냐라는 의심 자체가 아무래도 좀 시장 참가자들의 실망감을 자아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의회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예산안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이제 집행이 됐을 경우에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어쨌든 유지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간 전략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략 가져갈까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제 삼성전자 이외에도 대형주,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물산, 그다음에 이제 LG 계열, IT 쪽이죠. 이쪽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시장 예상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합되거나 상회하는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에 따른 어떤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외 불확실성도 좀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들, 대형주들의 그 중심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국내 수출 경기 모멘텀이 어쨌든 지금 내수 경기보다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실적 호전주,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 결국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저희는 이제 중성주 쪽, 뭐 내수주 쪽 그쪽도 이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은 좀 채워야겠습니다만 주된 어떤 업종을 꼽는다면 결국에는 이제 IT라든가 뭐 은행, 또 이제 시클리컬, 또 여기서 추가한다면 운송이라든가 이제 뭐 소매단 쪽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디비 팀장이었고요.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일단은 뭐 대선 전국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2주도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예,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고 아직 네. 실감이 잘 안 날 정도인데 네. 프랑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지난주에 저희가 끝맺음 말씀에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나오면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어때요? 원하시던 혹은 뭐 생각하시던 그 방향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전혀 의외로 간 것 같아요, 1차 투표는? 이번 프랑스 대선 뭐 그렇게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작년 브렉시트나, 네네.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은 여론조사, 그리고 심지어 출구조사까지도 다 틀렸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완전 다 틀렸죠. 예, 완전 다 틀렸죠. 우리나라도 작년이었나요? 언제 왜 4.13 뭐 총선, 그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때 작년이었죠. 작년이었죠. 그때 보면 완전히 다 틀렸었죠. 예. 그런 반면에 이번에 이제 프랑스 대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언론에서 쭉 발표했던 여론조사 흐름대로 갔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격차가 크게 마크롱이 1차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면서 같이 르펜과 함께 결선 투표에 올라갔다. 이제 그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론조사가 맞네? 출구조사도 맞네? 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출구조사나 여론조사는 2차에 가면은 거의 뭐 6대4 내지는 6.5대 3.5로 뭐 마크롱이 그냥 될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죠. 앞서 지금 이제 뭐 트럼프 얘기 많이 나오고 뜬금없이 $1 빌리언 10억 불. 지금 계속 실시간 검색어 있어요. 무슨 이렇게 명세서를 갖다가 뭐 제대로 해가지고 뭐 8억 5천만 달러라든지 뭐 9억 2천만 달러라든지 이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부르는 가반이에요. 10억, 10억 불, 1 빌리언. 뭐 이런 식인데. 우리가 깔아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들이 깔아놓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마 시진핑 주석이 한번 좀 띵 했던 거나, 우리가 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사람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람 불러다 놓고, 나 시리아 때렸네, 만에 이러고 있을 때나. 미국 사람들, 거기도 자기 손가락 많이 쳐다볼 거예요, 앞으로. 이게 정치하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관련해서 준비한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난 일요일 날 대선 전에 한 금요일 정도에 이거 한번 보시죠. CNBC 화면에 가져온 건데요. 자, 이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마린 프레지던트 해놓은 거 보니까 르펜 지지자들인데 프랑스 선거가 메이 트리거 volatile reaction입니다. 아주 시장에 변동성 큰 그런 시장 반응 갖다가 트리거 시킬 수 있다. 촉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 있어서 4 weeks인데 이 부분은 저 동의합니다. 왜냐? 그만큼 이렇게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였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수주간에 걸쳐서 하는 부분은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어요. 그냥 그날 있었던 프랑스 증시나 유럽 증시의 급등, 그리고 유로화의 일시적인 급등은 그냥 혹시나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해치 차원에서 뭐 유럽 증시를 팔아놓고 유로를 팔아놓았던 세력들의 소위 말하는 쇼카바, 손절, 뭐 이런 차원이었다고 보고, 자, 그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년 여기 이 blow to establishment입니다. 이 외신에서 이런 표현을 언제부터 봤나 하면 작년 6월 브렉시트 때부터. 트럼프가 되었을 때도 자, 이 이스태블리시먼트를 갖다가 뭐 기성체제 내지는 기득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다 타격을 입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걸 갖다가 프랑스 대선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공화당 이번에 피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집권사회당, 이런 쪽에 양당 체제가 정통적인 양당 체제의 후보들이 그냥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극우 극자의 아웃사이더 내지는 뭐 마크롱처럼 그냥 뭐 정치적 기반도 얼마 없는 신예가 되고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살펴보시죠. 이건 제가 글로벌 모니터 기사에서 인용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이 각 후보들, 멜랑숑, 마크롱, 피용, 르펜인데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나이입니다. 누가 지지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득권에 대한 타격, 기득권에 대한 반격 그런 차원이라면은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이 찍어줘야겠죠. 그렇죠. 자, 보니까 뭐 25세에서 34세 사이는 마크롱이 받기는 많이 받았네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세 이상, 즉 노인층에서 표가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분석에서 좀 달라지잖아요. 좀 이거. 우리 상식과는 다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월간 수입입니다. 월간 수입인데요. 소득인 거죠? 맞죠? 소득. 보니까 이 1250유로, 한 달 1250유로나 2000유로가 안 되는 그 사이 사람들은 보니까 멜랑숑이나 르펜 같은 이렇게 좀 양단으로 가죠. 반면에 3000유로 이상 이런 사람들이 좀 번다는 사람들이 마크롱으로 갔네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럼 언제 누구를 찍을 것인가 결정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르펜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부터 나는 르펜이었다가 31%나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르펜이었던 거죠. 그런 어떤 그 충성도. 저 르펜의 문제는 확장성이 좀 부족했다. 그게 저 상태로 끝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마크롱이 재밌죠. 이거 보니까 제일 끝에 부분, 아래쪽 부분. at the last moment니까 투표소 들어가서 결정했다. 직전. 직전에. 그리고 선거 며칠 전에. 그런 사람. 그러니 결국 뭐냐 하면은 부동층들이 고민 끝에 막 야 혼란스럽다. 뭐 브렉시트도 보고 트럼프도 보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기득권에 대한 타격이었다고 보기보다는 뭐 기득권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갖고 간다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마크롱 밑에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네, 지금. 네. 그래서 정치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나 뭐나 뭐 할 것 없이 트럼프 대통령 공약 없애는 거 보세요. 옛날 흐르시초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어요? 정치인들은 어디 나라 동서고금을 막 나와 똑같다. 강이 없는 데 가가지고 다리 놔주겠다 한다. 네. 강을 놓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자꾸 이제 뭘 한다 그랬다 안 한다고 하고 있는 트럼프인데 트럼프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허니문 종료하는 29일 해가지고 지금 로이터하고 인터뷰하고 뭐 그랬는데 그 사이에 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뭐 분담금 울린다 오늘 얘기 나와서 10억 달러 얘기 나왔고 FTA 뭐 전면 무효화 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야기는 시간이 되면 잠시 뒤에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취임 후 100일이 이제 지난 거잖아요. 허니문 기간. 내일이 취임 100일째죠. 100일이죠. 오늘 99일이고요. 여자친구랑 100일 되면은 뭐 주고받는 것들이 생기는 건데 어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주고받는 게 좋은 게 오갈 정도로 잘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글쎄요라는 반응입니까? 사실 후자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시장은. 뭐 미국을 상대로 해야 되는 나라들은 다 뭐 좀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고 그러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그거 세워서 가는 미국 사람들은 어떤지 이 자료 한번 보시죠. 최근에 이제 뭐 많이 회자되었던 자료인데 지금 취임 100일 동안의 지지도가 역대 최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지지한다가 40%, 지지하지 않는다가 54%인데 쭉 보니까 누가 그러면 과거에 좋았냐? 야, 존 F 케네디는 대단하네요. 78%. 트럼프가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로널드 레이건 같은 경우도 67%. 레이건은 도널드가 아니고 로널드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빌 클린턴만 하더라도 52%는 됐어요. 반은 넘었네요. 빌 클린턴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그거, 하지만 취임 초에는 좀 그거 했던 얘기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 초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조지 부시 대통령 이게 지금 아버지나 아들이나 보니까 여기 뭐 그래도 58% 57% 정도 괜찮네요. 이 사람들보다도 못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그림 보시면 좀 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이제 26일 날 26일 날 그저께 원래는 트럼프가 나와서 발표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무르신 재무장관하고 왼쪽에 오른쪽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NEC죠. National Economic Council NEC 위원장. 자, 두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야 뭐 법인 세율 35% 15% 그 내용이 여기 있네요. 요쪽에. 자, 포인트는 요 종이 한 장 달랑입니다. 이게 끝입니까? 이거고 그 내용은 사실상 트럼프가 그동안 공약으로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달라진 내용은 없다. 단 달라졌다면은 뭐 국경조정세, 보더텍스 이런 얘기 하던가. 예를 들어 우리 한국 현대차, 기아차가 태평양 건너서 미국 들어가서 팔리려면은 세금을 때린다. 뭐 중국산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에서 했는데 그건 이제 쑥 들어갔어요. 그거는 뭐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인데 문제는 저렇게 했을 때 저게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발표는 그래요. 백악관 측의 발표는 뭐 공화당 의원들 거의 다 그거 합의했고, 작년에 추진했던 폴 라이언 그 하원 의장이 얘기했던 거하고 별 상관없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죠. 야, 그렇게 세금 확 깎아줘서, 그러면 나라 살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런 거죠. 지방정부나 연방이 아닌 우리 같은 지방세죠. 그쪽에서 이렇게 세금 거둘 때마다 무슨 뭐 공제 혜택 주는 거 있죠. 이런 것 갖다 좀 줄이다 보면은 뭐 한 1조 달러 남는 이 뭐죠? 이 조삼모사 내지는 이거 뭐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줬다 뺏는 거고 주로 세액 공제 같은 거 주로 어디서 해주느냐? 좀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못 사는 동네에서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힘든 사람들. 근데 보니까 무슨 뭐 소득세율 최고 세율 낮추고 뭐 법인세율 낮추고 등등의 모든 이걸 갖다가 이제 세법 쪽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누가 좋은가 하면은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이렇게 보너스 착착 받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부자들. 네, 부자들. 그리고 그나마 정부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세금에서 조금 공제 혜택을 받던 이런 쪽을 줄이면서 그러면 이 법인세나 이 소득세 주는 걸 벌충하겠다. 그러니 속은 거죠. 미국 유권자들 속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까 보셨던 그 종이 한 장 달랑. 예. 회장님들은 한 장 넘어가면 안 봐요. 그러니까 아마 정덕 앵커님도 지금 이렇게 팔팔하게 뛰시니까 지금 수많은 원고가 한눈에 들어오시죠. 나중에 회장님 돼보세요. 됐으면 좋겠네요. 2장, 3장 오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기서 뭘 기대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트럼프 케어하고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네. 결국 뭐 아까 말씀하셨던 사드나 한미 FTA 할 건 다 하는 거죠. 정확하게 장사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우리도 오늘 사드 문제와 FTA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격이 크지는 않은데 아직은 공짜 없어요. 예, 공짜 없다니까. 공짜는 없다는 걸 네. 저희가 배우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 대선 전국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와, 4월 리스크 굉장히 많았는데 증시가 2,200선이고요. 시가총액이 1,430조 원입니다. 지금 기록을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5월이 분수령이 될 만한 게 대선 있죠. 거기다가 황금 연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갈피를 못 잡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당장 나오는 얘기 중에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늘 그래봐야 얼렁뚱땅 잘 넘어왔으니까 이른바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입니다. 즉 그러니까 작년에 합의했던 예산안 의회에서 정해준 채무 한도를 갖다가 넘어서는 국채 발행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인데 지금 봐서는 새롭게 합의가 안 된 상황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011년에 한번 겪었는가요? 그때 보면은 공무원들 이렇게 무급 휴가 보내고 했던 상황 그렇게 해서 한번 또 트리플 A 그 신용 등급도 뺏기고 했던 이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모멘텀이 있고 등등으로 해서 합니다만 워낙 장이 좋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장은 그래서 5월은 4월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5월 2일하고 4일밖에 장이 안 열려요. 장이 안 열리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고만고만한 장이 연휴 중에 그냥 이렇게 가서, 즉각적인 어떤 대처가 마땅치 않은 기간에 그냥 넘어가고, 우리 다시 시장으로 컴백했을 때 뭔가 모멘텀이 나왔으면 싶은데, 글쎄요, 꼭 또 이런 바람이 있을 때 보면은, 우리 손 쓰기 힘들 때 또 뭐가 나올 때가 많으니까 지금 딱히 뭘까라고는 보기가 힘든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그거 아시죠? 자, 예를 들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으면 작년에 이때 브렉시트 때 뚝 부러지는 듯 했으나 갔고 그 다음에 트럼프 때 이렇게 출발했으나 또 이렇게 그때 매수하면 가는 거였고 이번에 프랑스 대선 딱 3세판이죠. 모든 정치적 이벤트가 시장에서 리스크다 했습니다만 갔네요. 이때 던졌으면 다 후회하는 상황.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날 하루 같은 그게 다예요. 옆으로 기고 있죠. 그런 와중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000년 고점, 금융위기 때 고점을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한 선에 일단 걸리고, 아직까지 살짝 장중 고점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2015년 4월, 2년 전에 찍었던 고점을 살짝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만약 꺾인다면 더블탑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죠. 자, 유로도 그때 프랑스 대선이 시장이 원하는 마크롱 쪽으로 갔다고 해서 풀쩍 뛰었습니다만, 또 밀리고, 어제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죠. 횡설수설이에요. 드라기도 그랬고 어제 구로다도 그랬고 뭐냐 하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도 않고 그런데 돈은 계속 풀어야겠다. 그다음에 구로다 같은 경우에 BOJ 같은 경우에 성장 전망치는 높이는데 물가 전망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절절 매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참 잘 간다는 거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이렇게
폰에 이렇게 펼쳐보니까 제가 관심 종목이라고 이렇게 띄워놓는 게 한 30개 있는데 예. 뭐 제가 들고 있어서 그건 아니고 예. 그나마 시장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종목들 두 개만 빨갛고 28개가 퍼렇더라고요. 즉 제가 갖고 있던 화면에서는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만 빨갛고 나머지 28개가 퍼른데 여기서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네 2200이네 해본들 그러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좀 오늘 뭐 또 자사주 매입 시작했다면서요. 소각이요, 소각. 소각? 예. 네. 아, 그 돈 그거 말고는 할 거 없나? 지금 일단은 좀 더 그 돈 그 만만찮은 돈 좀 더 좋게 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몇십조 원인데 말입니다. 예, 시간이 지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뭐 환율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마지막 환율을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5월이에요. 5월 환율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갔거든요. 4월도. 네. 1110원대부터 1140원대 렌지 접어주셨는데 확실히 그 안에서만 움직였어요. 예. 5월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30초 만에 마무리하죠. 네. 달러원 일간 차트 보시고 요거 결국 뭐 이런 상황이네요. 예. 저 우하향하는 선 쭉 내려오네요. 예, 이게 열리면 위로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상향하는 선이 깨지면 그거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심플하게 한 1113원 고전에 한 1115원만 깰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좀 아래쪽으로 가는 장.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에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140과 50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지금 아직까지는 40원, 50원 오면 팔자가 많아져요. 예. 그만큼 달러가 많은데, 저게 열리면 위로 가는 환율.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거 결정되는 거 머지않았습니다. 네. 1113원부터 한 1140원, 50원대까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된다. 4월과 비슷하다 레인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했고요. 5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의 문자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주식탐탐 주보란 팀장,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